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꿈꾸는 그 목표는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꿈까지 같이 지워버리니까 내가 달리고 싶은 욕구나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했다. 또 계획을 세워라. 또 실패했어.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라. 또 세워라. 또 세워라. 또 세워라 합니다. 실패는 결국에 성공의 과정인 것 뿐이지 실패해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패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들이라고 있는데 성공하는 법 또는 성공하는 법이 있으면 실패하는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일단 다 읽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가지는 성취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 1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성공을 가로막는 내가 성취를 이루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16가지에서 첫 번째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혹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돈 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떠한 이유에서든 혹은 이유 없이 미적거린다. 전 미적거린다는 말을 엄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미적거리냐? 성공을 가로막는 성취를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미적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흥미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돈을 버는 데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식을 쌓는 걸 뭘 쌓아야 되겠어요?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것들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고 내가 첫 번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흥미가 없다면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유부단함. 우유부단함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귀가 얇다? 감정이 막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 어른 드시는 분들이 뚝심이 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별명하는 습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면 어떠한 문제점이나 해결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사건이나 무엇에 대해서 계속 핑계만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성취를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자기만족. 그리고 이것만 구제할 방법이 없다. 자기만족, 이것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 뜻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 자기만족을 구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만족해버리면 더 발전을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밥은 먹고 사니까. 이런 만족 상태가 되면 성취를 이룰 수 없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맞서 싸우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 뭐만 하면 사람들하고 내가 의사에 대한 정확한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내가 밀고 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그 사람이 생각이 틀리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데 굳이 안 싸워야 될 상황이라면 안 싸워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서 상대방한테 굽히지 않는 태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주변에서 너는 그거 어렵다,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러고 타협을 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남한테 맡기는 태도가 사실상 이거는 성공을 못하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어려운 걸 뭘 하려고 그러냐. 아니 어떠한 일을 떠나서 내가 무슨 새로운 신장 개업을 하던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던 무엇을 한다고 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 요즘에 경기가 어떤데 네가 그거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왜 자기 삶을 남한테 사실 잘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홉 번째는 열정이 부족하다. 열정. 그리고 열 번째는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 그만두는 태도. 꿈을 이만큼 갖고 있다가 잠깐 잘못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 꿈도 같이 사라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꿈꾸는 그 목표는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꿈까지 같이 지워버리니까 내가 달리고 싶은 욕구나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럼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또다시 계획을 세워라. 실패했다. 또 계획을 세워라. 또 실패했어.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라. 또 세워라. 또 세워라. 또 세워라 합니다. 실패는 결국에 성공의 과정인 것뿐이지 실패해서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패배자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에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다가 좀 안 되면 이젠 안 되나 보다. 하다가 요번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입에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삶이. 어? 여러분 삶이 마지막이라고 끝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어떠한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끝장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열망이 생기죠? 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거냐? 제가 올해 45인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계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제가 봤을 땐 20년, 30년 이상은 다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인생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변화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렵죠. 왜? 누가 그 마음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죠? 그게 마음 먹기가 쉬운 줄 아냐?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실패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냐? 그렇게 하면 다 성공했지. 그렇게 하면 다 부자 됐지. 너는 부자 되지만 난 될 거니까. 이러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박차고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맞는 데다가 뭐라 그래요?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이디어를 실천하는데 게으르다.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게으름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게으름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체력 단련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자꾸 누워있고 싶죠? 오늘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누워있어야지. 이거부터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책도 보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운동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게으름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이미 달라요. 막 에너지가 넘치지. 아침부터 뛰고 왔는데 어? 그 뛰기 시작하면 기억력도 높아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비즈니스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성취를 가로막는 길이다 라고 있고 지름길만 찾는 태도. 맨날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빨리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가려고 하는 태도, 공정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한다. 대개 도박사의 기질이 있다. 한탕주의들. 인생 한 방이지. 어? 그런 거는 성취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행동이나 말을 비판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 결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하는데 실패한다. 사람들의 비판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세요? 네. 비판 안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글 올리면 사람들은 우리끼리 하는 사람 사장님 되게 잘 나왔네요. 듣기 좋았어요 이러죠. 근데 밖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새끼 종교놀이 하고 있네. 저 사기꾼이네. 네가 너 인생 하나 변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냐고. 사기꾼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조롱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물론 그 댓글을 다시는 분도 존중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안티들이나 이런 걸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티들한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넌 돈 얼마이냐 이런 댓글들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있다고 칠게요. 100억을 막 증명했어. 잔고 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면 그 안티가 사그라질 것 같아요? 요거 봐라. 그래? 그거밖에 없었냐? 나는 한 1000억 있을 줄 알았지. 여기서부터 댓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1,000억 버냐 뭐 증명해봐라 이렇게 댓글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티들한테 여러분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튜브에서 성공하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전문유신 30대 분이.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다가 댓글이 달린 거예요. 진짜 증명해봐라. 그래서 부동산부터 해서 다 잔고 증명까지 싹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사라졌어요. 안티가 끝나지 않거든. 계속 달거든.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계속 치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들한테 절대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냥 뒤돌아보고 딱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박수 치면 유튜브에 달릴 겁니다. 야, 저 교주가 아주 잘 세뇌시켰네. 그냥 비웃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마인드셋을 듣고 나서 삶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만 믿으면 돼. 남한테 믿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뜻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냐? 마음 먹고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자가 될 건가를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하는데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흔들리십니까? 결정했어요? 안 흔들릴 거예요? 남들이 조롱을 하든 뭐 하든 안 흔들릴 겁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욕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나한테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방법인데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 있으면 다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가가지고는요 이런 걸 꿈을 안 꿔.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직장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그냥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꿈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분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2명밖에 없어요. 네?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와서 사회에 나와서까지 친구가 딱 2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하고 같은 사고나 또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다 끊어낸 거예요. 전부 다. 제 친구 2명은 의지가 강력합니다. 자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일궈낸 친구고, 한 명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그냥 파고드는 집념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저는 대화를 합니다. 제가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거를 딱 찍어 보내줬습니다. 딱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하고 사고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다고.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공할 건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변에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5명을 더해서 나누면 여러분 평균이에요. 내 주변에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더했어. 나랑 항상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숫자 5으로 나누면 여러분 평균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엔 제정신 아닌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미쳤다 이렇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열망이에요. 열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보라니까 설명이 안 되죠? 맞죠? 한번 열망을 설명해 보세요 하니까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그 상태가 돼 있어. 높은 성공의 차원,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벌 거라는 사고 자체가 없는 상태,
그거를 계속 유지하니까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를 이루고 싶으면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는 거야, 이제부터. 욕구. 욕구 어때? 욕구. 사람의 3대 욕구는 뭡니까? 어?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욕구, 마인드에 대한 것들이 차원이 높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3대 욕구가 싹 끊어집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요. 굳이 많이 자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성을 만나고 싶은 생각의 욕구까지 싹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깊게 막 많이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영성으로 높게 가신 분들 보면 부처님들 있죠? 부처님들이래. 부처님 있죠? 부처님. 그리고 고승들. 그분들 보면 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살이가 뭐가 차단된 거예요? 성욕이 차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에는 성욕이 계속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에서, 마인드에서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뭐 웃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의 욕구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면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싹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공하고 싶은데 맛집을 찾아다닌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직 욕구가 덜 끊어진 겁니다. 싹 다 끊어버리셔야지.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멘탈 트릭이라고 하는 건 저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어저께 강의안을 지웠다가 다시 넣었어요. 왜냐면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다 싶어서. 제가 2015년도에는 제가 하던 일이 전부 다 망하고 2015년도 11월 28일 날 조선소 거제도에 내려가서 제가 그 노가다라고 합니다. 닥트 공사 이런 거 있습니다. 도어 닥트. 그리고 이거는 인천 제2 여객 터미널, 지금은 이제 완공돼 있죠. 이거 공사 현장 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제가 스피치 하는 거.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이때 저는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달랑 까졌죠. 그래서 35살 때까지 한갑판을 계속 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그 전에 성공학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회사에 그 성공 테이프들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성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멘탈 트릭이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더럽다고 주문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금연을 할 때 저는 금연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쉽다라고. 왜냐면 어렵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지에서. 근데 그냥 의지 마음만 먹어라 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주물어야 하냐면 담배가 더럽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냄새난다. 그리고 내 입에서 재털이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주문을 계속 겁니다. 계속 걸어. 아니, 담배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잠재의식은, 제가 강의 중에 항상 잠재의식을 얘기하지만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 매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 담배가 진짜 어떻게 느껴질까요?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잠재의식은 내가 싫어하거나 역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나는 앉아서 똥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똥 생각 안 하죠? 막 하수구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더러우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다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를 계속 주문을 넣기 시작하니까 내 잠재의식이 신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멘탈 트릭에서 끊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돼. 그게 아니, 잠재의식이 점점 들어가서 육체가, 몸이 그 담배를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잠재의식은 담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왜 못 끊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하면, 공감하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짜장면 당구 치세요?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펴야 돼요. 무조건 펴야 돼요. 당구 치시는 분들. 안 그러는구나. 다 모르는구나. 짜장면 먹고 나서 담배가 제일 맛있거든요.
자꾸 피고 싶은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식 상태에다가 더럽다고 집어넣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 그래서 저는 쉬워요. 다이어트는 쉬우냐? 저는 쉽습니다. 근데 왜 못 빼냐? 제가 또 뒤에 보여드릴게요. 97kg, 78kg. 이거 그냥 뺀 겁니다. 근데 이거 마음 한번 먹고 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배 끊는 법도 알려줬으니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게 안 먹어져요? 먹고 싶었는데 막 피자 햄버거 뭐 먹고 싶은데 이 음식은 먹어봐야 내가 아는 맛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료다. 내가 이런 사료를 먹을 거 싶으냐? 안 먹는다. 사료.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요. 먹어봐야 다 뒤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일 전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까지 다 해버려요. 닭가슴살, 뭐 양배추 이런 것만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맛있어요. 왜? 제가 누가 물어봐도 저는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맛있거든요. 이 말을 하니까 내 입맛과 잠재의식이 그걸 맛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료다. 여러분 개밥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건데 개 통조림 왜 안 먹어요? 개가 먹으니까 제가 음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잠재의식 속에다 계속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음식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바디를 한번 찍어왔죠. 이거 제가 어디야 병원 코로나 때 입원했을 때 이때도 멘탈 트릭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체가 변화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내가 낫는다. 이때 폐섬유증, 폐가 70%가 염증 상태, 폐섬유화 상태. 이래서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멘탈 트릭 하니까 변화되죠. 제가 지금 호흡이 힘듭니까? 저건 어떻게 숨도 안 쉬고 말을 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멘탈 트릭하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아니라 멘탈 트릭을 하면 내 육체 또한 느끼는 잠재의식이 변화되면서 사람의 그 자연 치유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 같죠? 안 신비해. 여러분이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치면 어떻게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아유 이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때 기도 삽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빼고 3일 있다가 기도 삽관하고 그리고 멘탈 트릭 한 다음에 한 달 만에 퇴원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막 날라다니면서 배드민턴 잘 치고 런닝도 잘 타고. 제가 요번에 찍어보니까 93kg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에 찍어놨잖아요. 이거 인바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제가 결단하니까 제가 강의 영상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빼지도 못하고 저렇게 큰 놈이. 그럴까봐 제가 결단하고 저는 담배 끊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담배 끊을 때 제가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금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트릭하죠. 어떻게? 먹어봐야 다 아는 맛이다. 먹어봐야 뒤로 다 나온다. 이거는 사료다. 이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해되기가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데 마음 먹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제 잠재의식은 안 좋은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끈기와 조력자. 여러분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끈기다. 그 대나무 얘기 아십니까 혹시? 4년 동안에 뭐 30cm인가 자라고 그리고 5년이 되니까 갑자기 1시간에 3cm에서 4cm가 자랍니다. 그리고 3주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까지 여기 30cm 자랐다가 마지막 5년 때에 15m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이 전체 길이는 요거는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 만에 변화가 된 겁니까? 5년이지 이게 결국에는. 5년이에요 5년.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냥 여기 땅 파고 있는 거야. 맨날 해봐야 헤매고 돈도 못 벌고 맨날 안 됐는데 결국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끈기 차이라는 거야. 끈기.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전구 만들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펑 터졌어. 뻥 터지고 계속 터져. 그럼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전구 걔가 만들었을까요? 헨리 포드는 차 만들었죠? 걔가 만들다가 뭐 사고 안 났겠습니까? 다치고? 그러다가 아유 차는 그만하고 마차나 타고 다녀야겠다 이랬다고 생각. 차는 나 이해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같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뭘 갖고 있어요? 끈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식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성공하는데 사실상 아무 필요 없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 검사, 판호사, 판사 이 정도의 훌륭하신 분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을 꿈꿀 수 있냐는 겁니다. 공부해서. 그럼 공부해서 뭐가 될 것 같냐? 지식이라는 게 많이 쌓여봐야 요즘에는 그 뭐가 있어? 네이버 있죠? 네이버,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들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와서 풀어보세요. 왜 이래 도망갈걸요? 다 몰라. 사람 살아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어떠한 그거에서 특정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식은 필요 없다.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헨리 포드가 학교를 중퇴했거든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차 만든다고 하고 세상에다 자꾸 미친 소리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왕조 500년 막 퀴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2차 방정식 뭐 물어보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고 지금. 그 정도 질문의 답은 내 벨 하나 누르면 내 비서가 와서 다 해준다고. 아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학력은 얼마나 되세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런 거는 그거 제가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성공하는데 제가 방정식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해 되시겠습니까? 제가 물론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되지만 이 많은 책들에서 이 수많은 멘토들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전부 다 대화할 수 있어요. 기억력은 알고 계시죠? 글만 읽을 줄 알면 돼. 세상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하고 숫자 맞나요? 네.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 한 말 어때요? 제가 그거 읽고 나서 우와 이랬습니다. 역시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나오셨어도 돼.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이버, 구글에 다 나오니까. 맞나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안드로이드 보면 다 번역하고 대화 다 해주지. 통역기가. 영어 몰라도 돼. 영어를 모르고 어떻게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서 내 비서가 다 해줄 건데? 김비서 얘기해. 쟤 뭐래냐? 이러면 끝날 텐데. 뭘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지식이라는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헨리 포드의 친구가 에디슨입니다. 친구를 잘 두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세상에 바라봤을 땐 둘 다 미친놈. 전구 만든다고 그래, 차 만든다고 그래, 추궁기 만든다고 그래. 제정신이 아닌 놈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정신이 사람들이 안 모여 있죠. 에? 여기 제정신이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 안 피곤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성공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차단하라. 아니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할 건데 맨날 와가지고 아유 맨날 힘들어 죽겠다. 회사에서 이러고 오늘 상사가 나 또 괴롭히고 내 동료는 맨날 일도 안 해가지고 나한테 일을 다 떠먹일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아니요. 지내고 싶습니까? 안 지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뒷집 아저씨한테 세탁소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성공하고 싶은데 이럴 것 같습니까? 어디 사이비 종교 가셨나 봐요. 거긴 어디예요? 또 교주가 누굽니까? 뉴스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도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한테
부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냐? 앞으로 20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더니 나폴레옹 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26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 힐의 연구를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자식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밥 벌어먹고 살으라고, 제정신이냐고, 이런 거 해서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낡은 호텔방에 앉아서 타이핑을 치면서도 아휴, 우리 가족들 말이 맞는가? 이 생각에 젖어듭니다. 결국엔 자기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몇만 부 팔린지 아십니까? 몇만 부 팔렸죠 이게?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약 1조 원, 10,000원씩만 남는다 쳐도 이거 1조 원이 남는 책이에요. 이 책 하나가. 그 사람이 20년 동안 한 거는 평생에 1조 원을 벌어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조롱당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또 내가 혹시나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식이나 학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뭐만 필요해요? 끈기, 열망,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그리고 지식에서 부는 개발해야 됩니다. 부의 의식은 개발을 하셔야 돼. 그냥 부의 의식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의식이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난은 습관이에요. 가난의 습관에 전부 다 젖어 살아요. 전부 다. 아유, 오늘 좀 피곤하다. 여기 좀 이따 한 2시간 반 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1시간 듣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좀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그러면 다시 습관에 젖어듭니다. 야, 리모컨 어디 갔냐? 툭툭. 예능 보면서 이러고 살아갈 겁니다. 나 집에 가자마자 씻고 바로 책부터 핀다. 아니면 오디오를 듣는다. 이런 분 계십니까? 계세요? 운동하십니까? 최고입니다. 운동은 당연히 좋은 거죠. 책 읽고 이런 것들이 부자의 습관이서 우리 지금 부의 의식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단톡방이나 채팅방에 제가 읽는 책을 계속 올립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올릴 때도 많고. 근데 가난은 습관입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젖어 살았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의식을. 그게 수많은 성공학자들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거를 100년 전부터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거에 가난의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다. 유사과학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위기의 순간에 발현하게 됩니다. 제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속에 숨어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뭐가 잠재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알아요? 아셨습니까 혹시? 몰랐습니다. 근데 발현한다는 얘기는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팍 끄집어 나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노가다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감히 무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의지나 능력이나 욕구가 내 안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의식 상태가 높아지고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계속 폭발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기역, 니은 다 설명할 줄 아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쓸 줄 아시는 분? 손을 왜 안 드는 거야? 몰라? 다 쓸 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초등학생한테 가서 기역, 니은 설명해봐. 이거 할 수 있어요? 기역은 이렇게 쓰는 거야. 니은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서서. 떨려요? 그 앞에 서서? 안 떨리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지식이 쌓이고 의식이 높아지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서 저는 마이크 잡으면 떨어요. 그거는 아직 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올라가면 내가 말하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말은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쓰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왜요? 그걸 정리하고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냥 올라와서 그냥 막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부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질량이 뭐가 높은 사람이 될 겁니까? 확실하세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습관에서는 운동과 그리고 독서가 항상 있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거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네요 오늘. 그래도 뭐 좋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책에다가 성 에너지를 절제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름으로써 경제적 혹은 사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이 얻은 부와 성공을 계속 유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남자들 특히 돈 많이 벌었어 뭐 하겠어? 다 유흥업이지. 유흥에다 다 쏟아붓는 거지. 부를 만나보세요. 부를 읽어낸 뒤 행복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이다. 공감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정신적으로 좀 쉬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상심리 때문에. 근데 그 돈은 다 어디 갑니까? 다 글로 다 빨려가.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를 확실히 공감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봐라. 여러분 그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근데 믿는 대로 보라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믿는 대로 보라는 거지?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고 또는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을 꿈꿨습니까? 꿈꿨어요? 진짜 꿈꿨어요?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지금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만남.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왜 만났지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꿈꿨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 이게 믿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사람들이 이러죠. 어떡해 나 소개한 놈은 이런 놈 만나가지고 그런 말 하니까 요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깨달음이 있겠구나. 이것 또한 날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 뭘 믿어요? 성공하는 걸 믿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뭘로? 성공하는 과정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지만 진짜 부가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는 그래서 약간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저게 어린 놈이 별소리를 다 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되게 쉽습니다. 왜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이라도 하시라고.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하시라고. 성공하겠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겁니다. 생각. 아니 당장 뭘 못하더라도 근데 그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저 또한 생각하고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다시 책을 읽고 운동하고 내가 계속 다이어트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쟤는 유튜브 보면서 예전에 저렇게 뺐다면서 어쩌다 좀 뺐나 보지.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또 해봐. 아니, 그런 말이 댓글 달릴 거거든. 틀림없이. 제가 미래를 본 거예요. 그렇게 달리겠구나. 내가 지금 결단해버려야지. 그리고 보여줘 버려야지. 그럼 다시는 말 못해. 쟤 또 하네. 저 멘탈트리라는 게 되겠구나.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힐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다 내가 뭘 할까 떠들지 말아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라. 저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업에서 또는 이런 일에서 뭐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말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행동하라고. 행동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다 보면 점점 몸이 행동하고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성공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제가 4시간 강의예요. 4시간.